나경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시는 정부 측 장관님들, 차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무조정실장께서 나오시던지 이런 경우에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장애인 정책에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를 보면 그 실태가 사실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고, 실무조정위원회가 2004년 12월 말에나 겨우 설치되어서 이제 실무조정위원회가 한 2번 열린 정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아마 공감해서 설치된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정책을 단지 보건복지부에서만 주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 정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된 것인데, 왜 이렇게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부처 실무 책임자 사이에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연말을 정리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국한에서 열리기 때문에 회의가 열린 경우가 작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근데 지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아니면 연말에 필요가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2000년 12월에 한 번, 2000년 4월에 한 번, 2003년 2월에 한 번, 2004년 4월에 한 번, 2005년 2월에 한 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조차도 점검하는 것이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주요한 정책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그 장애계의 입장이나 장애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였을 때 사실상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화하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이것의 위상을 좀 높이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안으로 떠오르는 경우에는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총괄적으로 국민 앞에 공식적인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 위원회를 작동시키면은 대가 없이 정책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꾸 현안 얘기를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의 그 안건은 장애인 복지개발 5개년 계획이 주요 안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 요구가 있을 겁니다. 기본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또 사실상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좀 열어달라 소집 요구를 해도 사실상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꾸 법적 요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애인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설화하고 또 심의 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좀 하는 다른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3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죠? 장애범주 그렇습니다. 확대. 예. 장애범주. 2005년도 네, 장애범주.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 굉장히 장애인 출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장애 범주를 좀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범주를 엄격하게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을 꺼리고 있는 부분은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애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 규정하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 같고요. OECD 국가와 더불어서 보다 전향적으로 장애 범주를 유형화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범주를 유형화하는 것에 또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애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 늘 제기됩니다. 사실상 어떤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고도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경도의 경우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의 그 형평성을 좀 제대로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계속 제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아까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께 답변을 이제 시키시는데 물론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써주십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 부모 1인당 장애 가족에서 장애인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월 평균 55만 원이다. 이런 통계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사교육비가 월 평균 5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액수는 작은 액수가 아니고 그것을 개인의 가정의 부담으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장애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특수교육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지적인 서비스라든지 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다른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부처 간의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특수교육기관 자체를 개방하는 그런 문제도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주 원칙적으로 또는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치료교육교사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가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는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져야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에 찬성하고요. 네. 다만 이제 네. 현장에서 이 치료교육교사와 치료사의 역할 한계가 얼마만큼 명쾌하게 이제 역할이 분담될 것인지 네.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을 또 유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주신 말씀을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치료교육 양성교사 양성방안이라든지 또 이 특수교육진흥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을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아마 제가 발의한 법안을 좀 숙지하고 계신 네, 것 알고 같은데 있습니다. 지금 예. 답변하시는 것을 네, 알고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법안 발의를 보고 그러한 큰 원칙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다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되고 치료 교육 부분도 제대로 짚어져야 되고 그리고 치료 서비스도 의료적인 서비스가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상 예산이 이것이 교육부 예산에 갈라먹기로 가는 경우에 결국 본인들의 이미 그러니까 공급자인 치료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역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부 예산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예산 갖고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치료교사의 경우에 치료교사의 신설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수요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무고용
사업장의 의무 고용 이 경거에 있어서 사업장의 그 규모 확대를 계속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업장에게 강제하는 부분이 지금 수년되고 있죠.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것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200인 이상이 2004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다가 지금 2006년부터 되는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고용 장려금이 축소되어서 사실상 이 지금 의무 고용이 제대로 지금 실현되는 것이 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용 장려금을 사실상 지금 부담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고 일부 부담 체계로 좀 조기에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그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담금 자체를 국고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까 이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된 이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일반 회계를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이 국고로 그 지원을 받더라도 상당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부에 대한 질의와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 그리고 교육인적 정보통신부에 대한 질의는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부에 대한 질의는 주로 여성 장애인에 관한 질의, 특히 성폭력 피해자로서 지금 여성 장애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거의 쓰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사실상 여성 장애인 전용 피해 성폭력 피해 방지나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에조차도 점검하는 것이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뭐 주요한 정책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그 장애계의 입장이나 장애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였을 때 사실상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화하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이것의 위상을 좀 높이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안으로 떠오르는 경우에는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총괄적으로 국민 앞에 공식적인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 위원회를 작동시키면은 대가 없이 정책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자꾸 현안 얘기를 하시는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의 그 안건은 장애인복지개발. 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시는 정부 측 장관님들, 차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무조정실장께서 나오시던지 이런 경우에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장애인 정책에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보면 그 실태가 사실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고 실무조정위원회가 2004년 12월 말에나 겨우 설치되어서 이제 실무조정위원회가 한 2번 열린 정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필요성이 있다. 5개년 계획이 주요 안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적 요구가 있을 겁니다. 기본 계획을 그렇기 세우는.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좀 열어달라 소집 요구를 해도 사실상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꾸 법적 요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애인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설화하고 또 심의 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좀 하는 다른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시다는 네.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3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죠? 장애범주 그렇습니다. 확대. 예, 예. 장애범주. 2005년도 네, 장애범주. 뭐 그 사실상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 굉장히 장애인 출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장애 범주를 좀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 범주를 엄격하게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장애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을 꺼리고 있는 부분은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애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 규정하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 같고요. OECD 국가와 더불어서 보다 전향적으로 장애 범주를 유형화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하는 것은 아마 공감해서 설치된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정책을 단지 뭐 보건복지부에서만 주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 정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된 것인데 왜 이렇게 저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부처 실무 책임자 사이에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연말을 정리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국한에서 열리기 때문에 회의가 열린 경우가 작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근데 지금 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아니면 연말에 필요가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2000년 12월에 한 번, 2000년 4월에 한 번, 2003년 2월에 한 번, 2004년 4월에 한 번, 2005년 2월에